안녕하세요. 복층 살롱의 살롱주인 고유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 결혼작사 이혼작곡 이제 3화, 4화 리뷰를 시작할 건데요. 오늘은 조금 안타깝게도 좌님이 바쁜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함께 하지 못하셔서 그냥 저 혼자 이렇게 찍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다음 리뷰에는 꼭 좌님 함께 하실 거니까요. 오늘은 저 혼자서라도 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결혼작사 이혼작곡 4회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끝이 났어요. 이제 신기림이 김동미와 함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다가 갑작스런 심장발작을 일으키면서 그대로 죽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가 되게 미스티리한 부분이 좀 있었죠.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 리뷰 뒤쪽에서 조금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그러면 한번 이번 주 결혼작사 이혼작곡 3에서 4화는 어떤 이야기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2화에 이어서 이제 판사연, 성훈이죠. 판사연의 바람이 들킨 걸로 계속 이어서 이야기가 진행됐죠. 부혜령이 잠자고 있는 판사연에게 물을 부으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 장면이 되게 그냥 부혜령의 상상으로 끝이 났는데 그 연출된 장면을 보면은 결국 성훈 배우님께서는 물을 직접 맞긴 맞으셨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상상하는 장면들의 연출이 이번 주에도 몇 개 있었어요. 근데 이번 주는 좀 그거를 재밌는 요소로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김ың수 배우님이 뭐 물에 갇히는 장면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통해서요. 어쨌든 이렇게 판사연의 바람 이야기가 계속해서 주된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드디어 저번 주 예고에 나왔던 궁금한 장면이 있었죠. 판사연의 아버지인 판문호와 신유신의 새 어머니인 김동미가 둘이 만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골프장에서 우연히 둘이 만나게 됐었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다음에도 계속 같이 그 가족들이 모이는 장면들이 몇 가지 있었죠. 이때 이제 김동미가 판문호에게 계속 오빠라고 부르는 장면들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신기림이 요거에 대해 약간 질투를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결국 4화의 마지막 장면인 그 영화관으로 가는 계기가 되었었죠.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새로운 캐릭터가 또 등장했습니다. 바로 한의사 역할로 나온 조웅이라는 역할인데요. 배우는 윤서연 배우님이고, 이분은 어디선가 우리 많이 봤다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형사 역할로 나왔던 배우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보는 순간 굉장히 반가웠었는데, 이분이 지금 박해륜이 우연히 찾아간 한의원의 한의사로 이렇게 나오는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조웅이라는 역할에게는 조금 더 숨겨진 설정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일단 박해륜의 쌍둥이 형 박해강, 그런데 그 박해강은 죽었다고 이번에 박해륜의 입에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죽은 형과 이 조웅이 대학교 시절의 동기였고, 그리고 또 판사연의 고향 옆집에 살던 친한 형이었고요. 또다시 하나 더, 이 신유신과는 같은 승마 클럽에 다니던 그런 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조웅이라는 역할은 지금 남자 주인공 3명인 신유신, 판사연, 그리고 박해륜, 이 3명 모두와 얽혀있는 그런 캐릭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박해륜이 이 조웅에게 사실 자신이 불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술자리에서 넌지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나중에 작용될지, 조웅의 입에서 다른 남자 주인공들한테 이야기가 전달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한 포인트로 보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판사연의 어머니와 부혜령이 이제 만나는 씬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이 판사연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부혜령에게 이혼하지 말아달라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는 씬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근데 판사연의 어머니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 조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궤변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많죠. 뭐 남자가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해가지고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뭐 몇 명 사귀고 이런 것처럼 그냥 잠깐 지나가는 거 아니겠냐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부혜령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때 연출의 뒤쪽 배경음악이 조금 짱구 노래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이없다는 식의 그런 노래가 흘러나와요. 그런데 진짜 어이없는 거는 부혜령이 이거를 어느 정도 이제 하고 수긍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판사연의 어머니가 부혜령을 다시 설득하려는 장면이 있었는데, 조금 더 지나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 결국 판사연이 어머니에게 털어놓게 되죠. 내연녀와 사이에 아이가 생겼다. 그러면서 이제 판사연의 어머니가 다시 고민하게 됩니다. 판사연의 부모님들은 사실 아이를 원했잖아요. 그걸 1, 2화에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그것 때문인지 지금 원래는 이혼을 막으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다가 아이가 생겼다는 이야기에 손주 욕심이 생기셨는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고민에 좀 휩싸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자잘한 장면들이 있었어요. 부혜령이 이제 라디오 방송에도 조금 늦게 가고 마지막 멘트를 실수하는 등의 이런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판사연의 바람 때문에 신경이 조금 날카로워지고 뭐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이거는 정말 뜬금없는 장면이었는데, 신유신 이태곤 배우님이죠. 이태곤 배우님이 이제 막 병원을 지나가는 장면에서 환자분이 갑자기 딱 잡으면서 아, 원장님 너무 멋있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장면에는 조금 제작진의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신유신 이태곤 배우님을 드라마 안에서 조금 멋있게 띄워줌으로써 이걸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도 아, 그래 맞아, 역시 이태곤이 짱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이런 장면들을 중간에 딱 넣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리고 이제 판사연의 어머니가 결국 판사연의 아버지에게도 판사연이 불륜녀와 사이에서 임신을 했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웅수 배우님이 이 자쿠지라고 하죠. 그 욕조 안에 이렇게 잠겨서 못 나오는 이런 약간의 개그 씬은 있었는데, 요것도 이 드라마에서 자주 보이는 가짜 기억, 그러니까 뭐 상상 뭐 이런 장면이었는데요. 상상과 현실, 그리고 또 과거와 현실 뭐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이 아직도 조금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1, 2화에 비해서는 조금 더 연출이 매끄러워진 것 같아요. 뭐 저는 요 정도는 이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드라마 안에 3명의 남자 주인공들 중에 유일하게 신유신만 바람을 안 피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조금 이상한 것 같은 장면들은 보여주고 있었어요. 1, 2화에서도 뭐 갑자기 친한 후배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해서 약속이 생겨서 가거나, 다른 뭐 약속들 때문에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뭐 이런 장면들이 어김없이 이번에도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런 얘기를 했죠. 사피 형에게 전화를 해서 아,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데 화 안 낸다고 하면 얘기할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아, 이게 뭘까라는 궁금증을 조금 자아냈었는데, 근데 이게 결국은 뭐였냐면 사피 형의 어머니 모서양의 집을 신유신이 찾아가서 꽃다발도 드리고 뭐 이야기도 하고 선물 잘 받았다 그러고 뭐 이런 약간의 효도를 하고 온 이야기였어요. 아, 그렇다면 혹시 진짜로 신유신이라는 요 캐릭터는 이 안에서 유일하게 불륜을 하지 않는 캐릭터일까? 라는 생각이 이제 조금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신유신은 진짜 완벽한 캐릭터일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는 3명의 여성 캐릭터가 있어요. 그 뮤지컬 배우인 남가빈을 중심으로 이제 뭐 아미, 송원 뭐 이런 3명의 캐릭터가 있는데, 저는 이 3명의 캐릭터가 이 판사연이나 박해륜이 불륜을 하고 있는 불륜 상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자 주인공 3명의 짝을 맞춰서 이렇게 다른 여자 캐릭터 3명이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거는 아직까지는 이제 확실하게 나온 거는 없고요. 근데 이태곤 배우님이 이렇게 완벽하다면 꼭 3대3을 맞춰서 가는 건 아니고 이 중에 2명만 불륜 상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계속해서 이 캐릭터들을 보여주는 걸로 봐서는 뭔가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맡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장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판문호의 가족들과 신기림의 가족이 잦은 만남을 했었죠. 뭐 골프장에서 우연히 만나고 그 다음에도 냉면집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근데 이때 김동미가 판문호에게 계속 오빠라고 하니까 이 신기림도 오빠 소리가 좀 듣고 싶었나 봐요. 그런 질투를 느꼈는지 마사지를 받을 때 이제 신기림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일 너를 웃게 해줄 테니까 그러면 보상으로 나한테 오빠라고 불러줄 수 있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날 둘이 영화관에 영화를 보러 가요. 거기서 살짝 뭔가 암시를 해줬죠. 카페에 앉아서 딱 이제 벽을 보면서 아, 역시 한국은 이런 게 잘 돼 있네. 제세 동기가 어딜 가든 있어. 라면서 제세 동기를 비춰주는 장면에서 아, 이것이 뭔가의 복선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일단 한번 보여줬었는데요. 어김없이 그 복선이 찾아왔습니다. 이 영화관 안에서 영화를 보고 있던 신기림이 갑자기 자신의 가슴을 부여잡으면서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고 김동미에게 손을 뻗어서 이렇게 자기를 구해달라는 식의 제스처를 취했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당연히 김동미가 놀라면서 제세동기를 좀 사용해가지고 신기림을 구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놀랍게도 김동미가 못 본 척을 해요.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신기림이 뭔가 이제 충격을 받은 듯한, 어떻게 보면 좀 분노하는 듯한 그런 표정을 김동미에게 보여줬는데요. 그 장면에서 김동미가 이제 신기림을 계속 무시하면서 정면을 보면서 웃는데,
그 웃으면서 동시에 눈물을 흘리죠. 그 장면이 이번 주 최고의 장면이지 않았을까. 엄청나게 큰 임팩트를 이제 시청자들에게 한번 딱 주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장면 보면서 조금 생각난 게, 우리 펜트하우스 재밌게 봤잖아요, 같이. 마치 펜트하우스에서 이제 천명수가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질 때 그거를 그냥 가만히 보고 있었던 천서진의 생각이 조금 났는데, 천서진에게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대로 천명수를 놔뒀듯이 김동미에게도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예고편을 보시면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신기림의 장례식이 계속 진행됐고, 그 때문에 홀로 남은 김동미를 이제 신유신이 좀 케어해주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신유신이 김동미의 손을 잡으면서 이런 대사를 하죠. 이제 나 의지하고 살아요. 아버지만은 못하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그 전에 신기림이 신유신에게 이야기해 놓은 게 있죠. 내가 혹시라도 죽게 되거든, 너희 새엄마 김동미를 너가 좀 잘 보살펴줘라,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신유신이 이런 대사를 한 것 같긴 한데, 김동미가 혼자서 이야기하는 장면도 있었어요. 어차피 죽을 운명이었어, 최선을 다했으니까 난, 이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김동미는 그동안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신기림과 계속 같이 살아왔고, 뭔가 죽을 때를 기다려왔다, 이런 느낌이 든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대체 왜 김동미는 신기림이 죽어갈 때 구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웃으면서 이제 신기림이 죽는 걸 보고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일단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1, 2화에서 뭔가 이상한 장면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저번 리뷰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김동미와 신유신이 같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는 장면이라던가 이런 장면들에서 보면 필요 이상으로 두 사람이 조금 친해 보인다, 이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 예고에서도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제 새엄마인 김동미를 케어하는 신유신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막 저녁 시간에 같이 밖에 나가서 길을 걷고 있다던가, 어머니는 뭐 저녁 생각이 없으시다네 하면서 그런 장면들이 나왔는데, 그걸로 미루어 볼 때 혹시 김동미는 신유신을 좋아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신유신에게 마음이 있어서 그동안 신기림이 죽기만을 기다려왔다, 이게 아닐까. 신기림이 죽은 후에는 좀 더 자유롭게 된 자신이 신유신에게 위로를 받으면서 더 뭐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고 그런 재밌는 약간의 스킨십들까지 해가면서 남은 여생을 보낼 생각이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조금 저는 하게 되네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조금, 야,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드라마가 일단 막장 전문이신 임성한 작가님의 작품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뭐 아예 그럴 확률이 제로이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제 생각은 이제 김동미가 연애 감정으로 신유신을 뭔가 이렇게 꼬셔서 불륜을 하고 싶다, 이런 건 아니라 뭔가 새어머니라는 포지션에서 과한 모성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예고편 다른 장면들 보시면 저는 이 장면이 조금 신경이 쓰이네요. 부혜령이 판사연을 이제 침대로 끌어당기면서 이런 대사를 했어요. 그래, 내가 졌어, 우리 아이 갖자, 이런 대사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판사연의 계획이 꼬이게 되는 거죠. 판사연은 사실 그동안 부혜령한테 뭔가 치여오고 뭐 상전처럼 모시고 이런 생활에 질린 것도 뭐 그것도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아이를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불륜까지 해가면서 내연녀 사이에 아이를 만들었고, 그걸 빌미로 또 이제 부모님께 이야기해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여기서 부혜령이 그래 아이를 갖자라고 해버리면 판사연이 더 이상 뭔가 할 얘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판사연의 무게가 하나 줄어들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이거를 부혜령이 진짜 뭔가 알고 했는지, 아니면 그래 너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그냥 져줄게 라고 했는지, 아니면 또 그 전에 다른 장면들이 있었죠. 이미 결혼한 직장 동료들인 사피영 그리고 이시은에게 뭐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좋은데 뭐 새로운 세상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바뀐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혜령이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이거는 판세연에게 있어서 굉장히 커다란 반격을 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혼작사 이혼작곡 이번 주 3에서 4화 리뷰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은 과연 이 드라마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지 의견 있으시면 여기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혼자 이렇게 리뷰를 처음으로 해봤는데, 혼자서 하니까 아무래도 좀
힘든 부분들이 있네요. 목도 좀 아프고.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꼭 잔님과 함께 이렇게 둘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리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저희 영상이 올라온 대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댓글도 달아주시면 저희 잔님 그리고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께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